뽕. 보자. 그 다음 과정은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충전 과정입니다. 그럼 이 충전 과정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전 과정의 거꾸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방전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전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이 누구냐면 바로 외부 전원이란 말이에요. 충전 과정에서는 외부 전원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휴대전화 방전 다 되고 나서 그 휴대전화를 가만 내비두는 게 아니고 어디 전원에 꽂아두잖아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외부 전원이 저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이때 여러분은 이 표현 방법을 알아요. 알죠?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예요? 바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스위치 온 하게 될 때 이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은 역할이 뭐예요?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은 역할이 이압하고 요 자유전자를 강제적으로 밀어 넣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이에요. 맞죠? 맞아요? 외부 전원은 여기 이 화학적인 시스템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이 아주 강제적으로 전자를 확 밀어 넣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극,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의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 극의 역할은 뭐예요? 플러스 극의 역할은 여기에 화학적 구성과 완전 별개로 그냥 플러스 극의 의미는 요렇게 자유전자를 강제적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플러스 극입니다. 그러면 이 외부 전원의 뜻대로 이쪽에서는 전자를 밀어넣기 때문에 이 전자에 의한 산화 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어요? 환원 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강제적인 환원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쪽은 네가 뭐가 됐건 간에 강력한 에너지로 전자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전자가 뽑혀 나와야 된다고. 바로 산화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아까 요 외부 전원 없다고 생각하고 방전 과정에서는 이 리튬과 흑연 전극에서 방전 과정에서는 이게 산화였어요, 이게 환원이었어요. 산화죠, 산화. 산화 전극이었던 곳에 강제적으로 환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을 걸어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방전 과정에선 이 리튬 코발트 전극이 산화가 일어났어요, 환원이 일어났어요. 여기선 환원이 일어났죠. 그 환원을 거꾸로 돌리려면 강제적으로 산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리튬 코발트 쪽에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 건지 알겠죠? 그래서 리튬 흑연 전극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쪽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강제적 산화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자, 리튬 코발트가 각각 3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강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 있던 3 플러스 있죠. 이 3 플러스가 어떻게
이압하고 4 플러스로 바뀌면서 전자 하나가 뽑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뽑혀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디로 뽑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플러스 극적으로 뽑혀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덕에 이 3 플러스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4 플러스로 바뀌었죠. 4 플러스 바뀌었죠. 그리고 나면 3 플러스일 때만 리튬이 정전기적 중화에 의해서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 자리가 4 플러스가 되면 이제 리튬 플러스가 4 플러스랑 청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리튬 플러스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 유기용액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걸 반응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코발트는 그냥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서 이 코발트는 그냥 4 플러스, 아니 그냥 3 플러스였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리튬이 빠져나오면서 이 코발트가 몇 가로 바뀌냐면 어떤 건 3 플러스로 남아있지만 어떤 건 4 플러스로 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가 뜯겨 나오고 그 덕에 정전기적으로 중화를 이루던 리튬의 일부가 용액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 플러스 일부가 4 플러스로 바뀌고 그리고 이 고체 결정이 전극 쪽에 들어있었던 리튬 일부가 용액 쪽으로 빠져나오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강제적 산화 반응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이 산화 반응의 전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V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전자가 뽑혀 플러스 극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것도 별개로 마이너스 극에서는 다량의 전자를 막 공급하겠죠. 그럼 전자가 철철철 넘치는 이곳, 철철철 넘치는 이곳에 전자가 드디어 자유전자가 도착한 거예요. 오! 그러면 이 자유전자를 보고 용액 중에 있었던 리튬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용액 쪽에 있었던 리튬 플러스가 이 탄소 전극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된 자유전자가 리튬 플러스가 반응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리튬 연가로 중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일어난다? 강제적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응식으로 쓰면 탄소 전극에 자, 이 녀석은 용액 중에 있었던 거예요. 용액 중. 아까 이놈도 용액 중으로 빠져나갔지만 용액 쪽으로 빠져나간 리튬 양이온 말고 원래 용액 쪽에 있었던 리튬 양이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놈이 여기에 있는 탄소 전극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 전자는 어디서 공급된 거예요? 외부 마이너스 극에서 공급돼 들어온 전자인 거야. 그 놈하고 반응해서 다시 정기적으로 중성인 리튬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전이가 얼마냐? 문제를 읽으시면 마이너스 3V라고 돼 있을 거야. 마이너스 3V라는 거 알겠죠? 문제에서는 거꾸로 써놓고 3V라고 했으니까 요 방향이면 마이너스 3V라고 쓰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전체 반응은 어떻게 만들어요? 위에서 아래 더해 주시면 되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면은 마이너스 4V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썼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3. 외부 전원 계산하기. 자, 외부 전원을 그 크기를 EX라고 합시다. 외부를 영어로 external이라고 하니까 외부에서 걸어준 전원 EX라고 하죠. 그러면 이땐 저 EX 외부 전원과 그 다음 반응과 관련된 전체 전이 있죠. 이 두 개를 한번
더해 봅시다. 자, 이 네트가 바로 이 전체 반응의 전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전체 반응의 전이가 마이너스 4V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V를 넣으면 이 값이 어떻게 돼? 2EX 빼기 4V.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충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야 할 거 아니야. 일어나야 휴대전화를 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더한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뭐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려면 전체 다 더한 전이가 양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때 외부에서 걸어줘야 할 외부 전이가 얼마란 얘기겠어요? 4V 이상의 전이가 걸려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반응 자체가 마이너스 4V의 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일으키려면 외부에서 4V 이상의 전이가 걸려야 강제적으로 환원, 강제적으로 산화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산으로부터 충전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4V 이상의 전이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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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썼습니까? 다 썼죠? 썼죠? 그렇죠? 그 하나 다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여기 준다잉?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자, 그래서 4 취급 부주의로 전지내 H2O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주의로. 취급 부주의라니?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취급 부주의라니?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거는 망한 거고요. 물론 요즘 전화기야 이제 이제 보통 방수가 되긴 하지만 이게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화기 방수 안 됐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취급 부주의라기보다는 그냥 망한 거고요. 망한 거 말고 그 정도는 아닌데 휴대전화 쓰다가 종종 하는 경우 있죠. 바로 떨어뜨릴 때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떨어뜨리다 보면 사실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내부 장치가 약간 뒤틀리거나 약간 찢기거나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럴 때 그 사이로 뭐가 껴들어간다? 휴증기. 알겠어요? 그런 일이에요. 저것이 카이스트 기출에 그대로 나왔어요. 알겠어요? 카이스트 기출엔 저런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서울대도 저런 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알겠죠? 그럼 취급부주의로 전화기 쓰다가 툭툭 떨어뜨려 가지고는 거기에 수증기가 스물스물 껴들어온다.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충전 과정이잖아요. 충전 과정.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충전 과정에서 H2O의 환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H2O의 환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H2O라고 쓰시고요. H2O라고 쓰고 환원이니까 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환원 반응식을 외우면 좋습니다. 그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얘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환원 반응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받아들인 다음, 자, 여기에도 마이너스 입자가 생기면 편리하겠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전자를 받았으니 전체적인 전하가 마이너스가 돼야 할 거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전하가 생겨야 전하량 보존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물질 중 H2O와 관련된 유명한 마이너스 이온이 있지. OH-라고 쓰라고. 그래서 물이 환원을 하면 저렇게 OH-가 맹그러집니다. 알겠죠? 맹그러집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남아있는 원자가 뭐가 남아있냐면 산소 개수는 맞는데 수소 개수가 안 맞지. 여기는 수소가 2개 있는데 여기는 수소가 하나밖에 없지. 그럼 오른쪽에다가 수소 기체가 맹그러진다라고 하면 반응식이 완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반응식이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 H2O의 환원 반응식 쟤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저거 꼭 외워 놓으세요. 알겠죠? 썼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여기에 요 반응에 대한 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반응의 전이 필요하면 문제에서 제공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0.8280V 정도 됩니다. 외울 건 아니에요. 숫자를 외울 수는 없어요.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제시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전위는 마이너스 0.8280V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자 봅시다. 이때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짠 얘를 지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때도 여전히 자 이때라는 게 H2O가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한 이 H2O가 환원이 반응되는 이때를 얘기하는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코발트 3가는 코발트 4가로 산화하고 있을 거예요. 그 반응식이 요거고요. 맞죠? 그러면 이때 아까는 저기에 있는 보시다시피 리튬 일가 이거 어떻게 써야 할까? 아까는 리튬 플러스가 리튬 0가로 환원되는 대신에 지금처럼 H2O가 환원된다면 전체 반응이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그냥 위에서 아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다만 뭐를 일치시키면 돼요?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를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식은 X개의 전자가 환원되는 걸로 표현되죠. 그럼 산화되는 걸로 표현되죠. 그럼 여기서는 X개의 전자가 환원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x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곱하기 x 한 다음에 이 두 반응을 더하면 전체 반응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전체 반응은 어떻게 될 거냐? XH2O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XOH 마이너스 2분의 X H2 그리고 리튬 1-X 코발트 옥사이드 더하기 X개의 리튬 플러스. 특별한 거 아니고 여기다 X배에서 요거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이 반응에 대한 전체 전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요 두 반응씩 더했으니까 둘의 전위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전위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0.8280 빼기 1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8280V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반응식의 배수를 해도 전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이 2배, 3배가 돼도 전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반응식이 2배, 3배가 돼도 전위는 절대 안 변해요. 그렇죠? 이거는 전기화학의 기본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반응식을 더했다는 의미로 전위만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전위엔 절대 배수하면 안 됩니다. 저 전위에도 배수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그건 여러분 그 교과 과정하고 완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전기화학 문제는 저 전위에 배수를 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아까 정상적인 반응이 진행될 때의 전위가 얼마였어요? 정상적인 반응이 진행될 때 마이너스 4V였죠. 그런데 물이 껴들어오면 전위가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1.8로 바뀌죠. 그런데 외부에서 걸어야 되는 전원은 마이너스 4V일 때는 외부에서 4V 이상을 걸어야 되잖아. 그럼 물이 껴들어오는 반응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얼마의 전원만 걸어주면 이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야. 1.8V 이상을 걸어주면 이 반응이 된다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는 얘기야? 물이 껴들어오는 반응이 일어나기 훨씬 쉽다는 얘기야? 물 껴들어올 때 훨씬 더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순간 그 배터리는 완전 아작나는 거예요. H2O에 의한 반응이 훨씬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껴들어온 상태에서 충전됐다 걸어두죠. 그럼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오는 물이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물이 반응해서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이 반응해서 없어지고 나면 그 찢어진 틈새로 수증기는 또 들어오겠죠. 무슨 말 알겠죠? 계속 수증기가 반응하고 계속 수소기체가 생성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배터리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납니다. 배터리가 못 쓰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계속해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수소 기체 어디 만들어져요? 여기 만들어지네. 그럼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수소 기체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된다? 바로 터질 수 있습니다. 수소기체 폭발 사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 뭐 영상 찾아보면 내 휴대전화 터졌어요, 뭐 내 노트북 터졌어요, 뭐 이런 영상 억수로 많을걸? 그 안에 물 차가지고 저렇게 수소기체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휴대전화 쓰다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휴대전화 쓰다가 자꾸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뭐가 껴들어오면 안 돼? H2가 껴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휴대전화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완전 밀봉돼 있어요. 밀봉. 그래서 휴대전화를 딱 뜯으면 보통 중앙에 좀 한 넓적하게 요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 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되게 쫀쫀한 재질의 그 고무 플라스틱 재질로 쌓여 있는 어떤 부품이 하나 보여요. 휴대전화 뒤에 뜯으면 그게 리튬 아이온 배터리예요. 그래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렇게 그 뭐냐면은 저렇게 이제 쫀쫀한 플라스틱으로 밀봉이 돼 있는데 자꾸 쓰다 보면은 그 틈새 벌어지고 그 안으로 수증기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계속 그 안에서 기체가 만들어지겠네? 그럼 기체는 부피가 커, 부피가 작아? 부피가 크겠지. 기체니까. 그럼 기체가 부피가 크면 그 배터리가 처음에 납작했다가 이렇게 기체가 채워지면 그 배터리가 어떻게 돼? 배터리가 이게 불겠지. 불어. 그럼 배터리가 불면서 누굴 밀겠어? 액정판을 밀어요. 액정판을 밀면서 이게 휴대전화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휴대전화를 만지면 휴대전화가 말랑말랑해져. 휴대전화가 위에 액정판이 뜨면서 이게 왜 뜨지? 이렇게 뜬다는 말 알죠? 이렇게 뭐 쫙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얘가 액정판이 뚝 떠. 그럼 이게 뭐지? 그래서 만지면 또 몰랑몰랑해. 휴대전화는 되는 것 같은데 만지면 휴대전화가 몰랑몰랑해. 그때는 바로 서비스 받으셔야 돼. 알겠죠? 그 안에 그 배터리 아작 난 거야. 그렇죠? 그대로 두다가 뭐 할 수도 있다?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몰랑몰랑 하면 빨리 가서 에이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휴대전화는 몰랑몰랑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중요한 건 1, 2, 3, 4, 5 그 내부의 전해질은 반드시 유기 액체 용매를 사용합니다. 여기가 전해질 용액이거든요. 여기가 전해질 용액인데 여기 물 쓰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유기용액이라고 되어 있지. 유기용액. 그래서 그 유기용액으로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유기용액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바로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요런 유기물을 써요. 그래서 산소, 탄소 이런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로 되어 있는 유기 액체 물질을 전해질 용매로 사용합니다. 여기에도 이온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아닌 이온을 녹을 수 있는 그런 유기 용매들을 선별을 해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구동된다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자. 자, 더 적으셨습니까? 됐죠? 자, 좋아. 됐죠? 기분이 약간 이렇게 꾸리꾸리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근데 나의 입시의 얘기를 좀 뭐 살짝 조금 해드리면 글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필요할런가 모르겠는데 나는 떨어진다는 생각은 절대 안 했었거든요. 그냥 나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나의 목표는 그냥 과 수석이거나 그 단과대 수석이었어요. 내 목표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화학과를 봤으니까 최고 목표는 그 자연대 수석 아니면 화학과 수석이었어요. 왜 서울대 수석은 아니었냐면 우리 반에 서울대 수석이 있었거든요. 내 반에
서울대 수석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입시를 하고 보니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니요, 걔는 서울대 수석이 정해져 있는 애였거든요. 왜요? 걔가 95년 95년 입시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 관계자와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 교수가 다 아는 학생이 우리 반이었거든요. 예? 걔가 뭐 이렇게 우리 반이었는데 같은 반이었거든요. 우리 반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92년에 갔단 말이에요. 92년에 대학을 갔었는데 92년에 그 조기 교육을 통해서 영어 1어는 능통했었고요, 얘가. 그다음에 프랑스어, 그다음에 독일어도 하고 라틴어도 하더라고, 얘가. 근데 걔가 외국인이냐? 아니요, 그냥 코리안이에요. 근데 영어하고 1어는 능통하고, 그리고 걔는 그 부산과학고에서 내가 부산과학고 2기 졸업생인데 부산과학고에서 3년 동안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냥 전교 1등이면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재고 과학고에서 3년 동안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또 뭐로 유명한 애였냐면 그래 조심히 가 빨리 가 집에 못 간다 빨리 가 그래서 걔는 또 뭐로 유명한 애였냐면 수학 국가대표였어요. 수학 국가대표여서 이제 ICHO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냐면 그 금상 받고 이제 전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걔가 또 수능 수석을 했거든요. 그 해. 그래서 수능 수석에 부산 영재고에서 3년 내내 1등이고 수학 국가대표고. 그러니까 수학 국가대표다 보니까 서울대 교수들이랑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무조건 전국 1등이고 뭐 이러니까 걔를 딱 봤는데 쟤를 넘어서 내가 서울대 수석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또 당연히 서울대 수석을 했고 지금 아마 삼성 이사로 있을 거예요. 삼성 이사로 있는데 뭐 어쨌건 그래서 이제 걔가 우리 반이어서 난 걔 서울대 수석은 안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낮춘 거지. 그래서 자연대 수석이나 아니면 화학과 수석을 생각했던 거야. 즉 떨어지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붙더군요. 자,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냐면 그런 생각을 하면 긴장이 좀 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합격에 있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받는 게 나의 목표예요. 합격 따위 두렵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입시 과정에서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절대로 내가 뭐 잘해서 그게 아니고 이게 나의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허투루 보낸 건 아닌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기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만 잘 풀어내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잖아요. 문제를 풀 때 항상 또 이런 생각을 좀 하세요. 마지막에 자, 문제가 딱 당면했어요. 보통의 경우 딱 보면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풀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딱 봤을 때 풀 수 없는 부분을 봤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머리를 굴리려고 하지 말고요. 항상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훈련받았느냐를 마인드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내가 계속 받았느냐를 생각을 떠올리라고요. 왜냐? 입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들어본 걸로 문제가 나오긴 어려워요. 경시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6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어떤 과정의 트레이닝을 해왔느냐를 떠올려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전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돼서 내가 어떤 것들을 훈련받았는지
옆에다가 약간 이게 메모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못 풀어도 이게 어느 영역의 문제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선생님들한테 뭐 배웠지? 내가 혼자 뭐 공부했지? 쭉 나열해 봐요. 그러면 그걸 나열하는 메모 속에서 힌트가 떠올 거예요. 많이 그래요, 많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하지 말고요. 내가 그동안 어떤 훈련을 했는지 그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를 찾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또 그 누가 선생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을 계속 읽는데 이게 뭐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간 성실히만 보냈다면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시험을 치를 때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후달릴 수 있잖아요. 입시니까. 그죠? 근데 이때 좀 그 위안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지금 내가 해드리는 얘기는 긴장을 늦추는 거예요. 긴장은 저번 달까지 하는 게 긴장이에요. 이번 달부터는 긴장을 하면 안 되겠어요? 릴렉스 해야 돼, 릴렉스. 3년 내내 긴장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시험 치기 직전에는 릴렉스 해야 돼요. 그래야 연습하는 게 나와요. 알겠어요? 연습했던 게 나와요. 그러면 릴렉스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외국어를 잘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그냥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 중에 그 외국어가 어떻게 쓰여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서울대를 가요. 그런데 나는 서울대 졸업장이 있지만 나는 이 서울대 졸업장과 바꾸고 싶은 능력이 있어요. 나 서울대 졸업장과 바꾸고 싶은 능력이 뭐다? 바로 바이랭구얼이에요. 바이랭구얼이 뭐죠? 외국어가 2개 이상 되는 거. 모국어 말고요. 모국어 빼고요. 이때 바이랭구얼의 후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영어고요. 그 외에 라틴어 계열 언어들 있죠. 스페인어, 독일어 또 하면 좋지만 그 언어들 말고 그 다음 선택해야 되는 언어는 중국어, 일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바이랭구얼이란 그냥 읽고 쓰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뉘앙스까지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네이티브 형태로 구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 같은 경우는 일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지역 사투리를 다 쓸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랭구얼은 완벽한 네이티브 수준의 그 외국어 수준을 뜻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천지 빼까리로 많습니다. 알겠어요? 대한민국에 중국어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천지 빼까리로 많습니다. 일어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천지 빼까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인데 이 2개가 동시에 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2개가 동시에 되는 사람은. 왜냐하면 외국어 하나도 정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를 하다가 스페인어, 독일어 이렇게 넘어가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라틴어 계열 언어여서 스페인어 되면 포르투갈어도 되고 뭐 이렇게 쉽게 돼요. 그 다음에 불어도 비슷하게 되고. 그러니까 라틴어 계열 언어 말고요. 영어 하나에 중국어, 일어, 아시아 쪽 언어를 선택해서 바이랭구얼이 되면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억수로 많아져요. 그리고 그 인간의 가치가 서울대 나온 것보다 훨씬 커요. 애석하게도 이걸 나는 30 넘어서 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원하는 대학에 되지 않고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바이랭구얼의 능력을 갖추면 훨씬 고능력자가 돼요. 그럼 이 말은 서울대를 가서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얘기는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정의로 과장이 해준 말이에요. 정의로 과장이 누구예요? 정의로 과장.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 정의로 과장인데 정의로 과장이 지금 어디 근무하냐? LG 디스플레이에 근무하거든요. 그럼 LG 디스플레이는 세계적 회사잖아요. 그럼 여러 나라랑 근무를 많이 소통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근무하면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엄청 만난대요. 근데 동생은 일어는 엄청 잘하는데 영어가 좀 딸리거든요. 그럼 영어가 딸리니까 중국 사람하고도 딸리는 영어, 유럽 사람들하고도 딸리는 영어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생이 하는 말이 이거 다 되는 애 있으면 바로 뽑는다.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이거 잘해서 회사에 취직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입시에 좀 편안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면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봐봐. 서울대 가자고 여러분들이 비싼 돈 들여서 이 수업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잘하고 일어 잘하는 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돈 안 들어요. 외국어 잘하는 건요,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거의 공짜로 공부할 수 있어요. 알잖아요. 마음만. 이 외국어라는 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외국어 공부는 돈 1도 안, 외국어 공부하는데 돈 쓰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뭐 기회가 돼서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외국어는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돈 안 들이고 인간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바이랭구얼이라고 하는 걸 꼭 알아두시고, 애석하게도 내가 갖추지 못한 능력이어서 여러분들은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기분 좋아지라고 해드리는 얘기. 여러분 그거 이제 우연찮게 나를 만났잖아요. 우연찮게 나를 만났는데 내가 과연 좋은 강사냐? 내가 나를 돌이켜 보면 나는 결코 좋은 강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되게 단점이 많아서 절대 유명해질 수 없는, 절대 일타 강사가 될 수 없는 그냥 밥벌이형 그 강사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이제 학원 강사 되게 우연히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준이야 되게 덤해 보여요, 스마트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스마트해 보이지 않아요? 멍청해 보여요? 아, 그런가요? 글쎄요. 나는 이제 석사 과정까지 했었는데 그때 교수가 나를 박사 과정에 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셨어요. 근데 내가 대학원 생활을 해보니까 이놈의 교수하고는 이놈의 교수 이 실험실 생활과 나는 맞지 않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우연찮게 역사와 철학과 미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험실 생활이 나에게 과연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어쨌건 그러면서 내가 과연 여기 가야 할까 하면서 이 실험실을 탈출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그런 거에 눈 뜨지 않고 멍청하게 교수님 말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나도 지금 뭐 어디 뭐 연대 교수쯤 돼 있겠죠. 근데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논문도 굉장히 좋게 썼고요. 연구 성과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기엔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 김선아도 예쁘고 막 김선아는 누구였어요? 그래서 그때 김선아랑 뭐 연애하고 하면서 막 김선아로부터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치들, 자연과학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미술, 막 영화, 음악, 패션, 역사,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이 나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딱 보면 굉장히 스마트할걸요? 뭔가 이게 지적으로도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나는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충분히 이쪽으로 가도 그쪽의 능력을 발휘했을 것 같으나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 하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탈출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교수님이 날 잡으려고 그 협박을 진짜 와 진짜 그때 얘기해드리면 완전 재밌거든요. 근데 뭐 그 얘기가 너무 길어서 어쨌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럼 탈출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어요. 난 군대를 어디 갔느냐? 해군사관학교의 교수로 갔었죠. 그래서 이제 능력과 작용이 됐기 때문에 해군사관학교 이제 교수로 3, 4년 근무를 하면서 병역을 마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력으로 유학을 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학을 넣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너무 유명한 대학에만 넣은 거예요. 나처럼 잘난 사람인데 나를 안 받아줄까? 이래가지고는 나를 안 받아주면 너네가 손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혼자 개착각을 해가지고는 누구나 이름 들면 알만한 동부의 대학들이 동부의 누구나 이름 대면 아는 대학에 딱 10개만 넣은 거예요. 프린스턴 이런 거 당연히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다 떨어지고 이상하네. 미국 사람들 사람을 못 알아보나 뭐 이렇게 했는데 하필 그때 이제 가연이가 태어나고 막 무슨 말 하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누가 수업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막 첫 해 연봉이 1억이 넘은 거야. 그러면서 굳이 유학을 가야 되나? 뭐 이런 걸 하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 강사가 진짜 우연하게 된 건데 어찌 보면 인생을 널널하게 살기 위해 강사가 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살다 보니 결코 그렇지 않더군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건 내가 강사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인간적으로도 참 못난 사람이고 아는 것도 쥐뿔도 없는 참 가엾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고 그 덕에 참 많이 겸손해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좋은 강사인지 좀 나쁜 강사인지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이유가 있답니다. 박점례 여사의 말에 의하면 박점례 여사는 누구였어요? 네, 엄마입니다. 네. 박점례 여사의 말에 의하면 내 팔자에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잘 된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합격으로 이어지면서 잘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나하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어느 순간 기억을 했다가 어느 인생의 찰나에 그 얘기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뭔가 잘 된다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다고 100%하고 이게 아니고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미래가 좀 좋답니다. 그래서 그 업을 쌓아야 해서 내가 이렇게 강사질을 한답니다. 자, 사주팔자를 믿지는 않겠지만 자, 저기 가윤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죠? 서연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무슨 알겠죠? 저 준이야 기분 나빠요? 알겠죠? 그러니 긴장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긴 하였지만 여러분들이 막판에 그래도 날 만나러 와줘서 되게 감사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긴장만 안 하면 되고요. 시험 끝나서 이렇게 뭐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셔도 돼요. 그 밑에 보면 거기에 연락처 있죠? 이걸로 뭐 카톡 같은 거 보내시면 돼요. 카톡 보내시면 그게 뭐 여러분들 보내시면 아주 고맙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나눠드린 교재 1, 2, 3, 4 있죠? 그리고 기출문제집 있죠? 그걸 조금 반복적으로 보세요. 알겠어요? 반복적으로 보시고 모르겠어도 그러면 쓱 읽어봐요. 그냥 쓱 읽고 이런 게 나왔구나 이렇게 나왔구나 해서 좀 릴렉스하게 보세요. 릴렉스하게 알겠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 강의 부족하지만 이렇게 소박 이게 좀 부족한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보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안녕. 네, 안녕. 다음 시간에 보면 안 돼요. 안녕. 네, 다음 시간에 보면 안 돼요. 네.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시험 정날이라 수업 편성하기가 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릴렉스 알겠죠? 릴렉스. 네. 됐다. 누가 보고 있네? 누구야? 규민. 그럼 하겠습니다.